침묵은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덜어내는 일뿐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남극점을 발견해야 한다. 자기만의 침묵. 엘링 카게. 남극대륙은 내가 가본 곳 중에서는 가장 조용한 장소이다. 나는 혼자서 남극을 향해 걸었다. 그 방대하고 단조로운 풍경 속에는 내가 만들어내는 소리 외에 인간의 소음이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백색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고 혼자 얼음 위에서 침묵을 듣고 느낄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대륙을 가로질러 남쪽을 향해 가는 동안 수 킬로미터를 걷고 또 수 킬로미터를 걸어 지평선까지 가는 내내 모든 것은 완벽하게 평평하고 하얘 보인다. 마침내 나는 완벽하게 고립이 되고 나서야 그 무엇도 결국은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얼음과 눈은 작거나 그보다 약간 큰 주상적 형태를 형성했다. 하나같이 똑같아 보이던 백색은 미묘한 차이를 띠는 수많은 백색으로 변했다. 눈 위의 지표면은 희미하게 푸른빛이 감돌면서 약간 불그스름하기도 하고 녹색을 띠면서 살짝 분홍빛도 섞여 있었다. 나는 길이 바뀔 때마다 자연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주변 환경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나였다. 집에서 나는 커다란 자극만 즐긴다. 여기 남극에 와서는 아주 작은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눈의 미묘한 색깔, 바람의 누그러짐, 구름의 대형, 침묵. 22일째 되는 날 일기에 나는 그렇게 적었다. 남극을 향해 걷는 일에 숨어있는 비밀은 한 발을 다른 한 발 앞에 내딛고 이 동작을 충분히 반복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행위다. 문제는 그러고 싶은 갈망이 있느냐이다. 가장 힘든 시험은 기온이 영하 50도에 이르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장 힘든 일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일이다. 침묵은 내게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고립되어 있었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남극 대륙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이다. 이곳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살 때 날마다 이야기하는 선의의 거짓말과 반쪽짜리 진실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해 보인다. 미국인들은 심지어 남극에도 기지를 건설했다. 과학자들과 기지의 정비를 담당하는 작업자들은 바깥 세계와 격리된 채 한번 들어오면 그곳에서 몇 달씩 산다. 어떤 해에는 99명이 살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있었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멩이 99개를 몰래 들여와서 선물로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었고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씩을 손에 쥐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몇 달 동안 돌멩이 구경을 못하고 있을 때였다. 개중엔 1년이 넘도록 돌멩이 구경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동안 그들이 본 것이라곤 얼음과 눈, 인간이 만든 물건들 뿐이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자신의 돌멩이를 바라보고 느꼈다. 돌멩이를 손에 쥐고 그 무게를 느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선수에게 축구 경기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대한 그의 경험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가 찬 공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골문을 향하여 날아갈 때 들려오는 소음에 대하여 그는 이런 대답을 들려주었다. 공을 찬 직후에는 아무리 경기장의 소음이 하늘을 찔러도 그의 귀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찬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안다. 하지만 경기장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로 아는 사람들은 팀 동료들이다. 바로 직후에 팬들도 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지른다. 이 모든 것이 1, 2초 사이에 일어난다. 이러한 침묵은 누구나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침묵은 우리가 끊이지 않는 소음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도 늘 우리 안에 있다. 바다 깊은 곳에서 파도와 잔물결 아래에서 당신은 당신 내면의 침묵을 발견할 수 있다. 샤워를 하면서 물줄기가 당신의 머리를 적실 때,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 앞에 앉아 있을 때, 숲속의 호수에서 수영을 하거나 벌판을 가로질러 걸을 때에도 당신은 완벽한 침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세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수평선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마음을 빼앗길 때, 혹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초록색 이끼가 낀 바위만 보면서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할 때, 또는 그저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짧은 순간들이 나에겐 최고의 순간이다. 시간은 갑자기 제거되고 나는 마음속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생각은 완전히 딴 데가 있다. 돌연 짧은 한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다. 마치 그 순간과 영원이 하나가 되는 것 같다. 물론 나는 순간과 영원이 정반대의 것이란 걸 알게 되었다. 순간과 영원은 저울의 양쪽 끝에 놓여 있다. 영원은 결코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쓰고 있다.
무한한 연속인 시간은 직선으로 되어 있으며 시간에는 어떤 형태의 내부적 서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돌연 상황이 달라졌다. 연속은 결국에는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 1초는 2초로 넘어가지 않는다. 시간은 과거와 미래로 대비되지 않는다. 시간은 지나가는 경험에 더 가깝거나 기에르 케고르가 말했듯이 소멸된 연속에 더 가깝다. 시간은 정지되어 있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정말 제대로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다. 알고 보면 그런 경험들은 그렇게 특별할 게 없었다. 세계는 잠시 동안 차단되고 내면의 평화와 침묵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정도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느낌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산에서 내려올 때 가끔씩 이끼 낀 돌멩이를 가져와 주방 조리대나 거실에 두고 나 자신에게 그러한 경험을 상기시킨다.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 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다. 그리고 돌 한 개는 항상 사무실에 가져다 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발견해야 할 자기 자신의 길이 있다. 마법의 주문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내 경우엔 침묵을 찾기 위해 멀리 가느라고 두 다리를 사용해야 했지만 침묵은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덜어내는 일뿐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남극점을 발견해야 한다. 자기만의 침묵, 엘링 카게.